김 박사,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5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첫 키워드, 트럼프 목리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마지막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을 앞두고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사님,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안에 퇴짜를 놨는데요. 재난지원금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이유였어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사인하기 어렵다, 다시 만들어달라 이런 트위트를 날렸는데요. 그 내용을 둘러싸고 해석이 좀 분분하고 또 국내 언론들은 일방적으로 지금 그 부양책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했다 이렇게 번역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금액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른 해석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9천억 원, 우리 돈으로 900조 정도의 지금 그 경기 부양책을 여야가 합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불편한 심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9천억 달러의 내용 중에 쓸데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네. 이를테면 외국 원조, 캄보디아 원조, 또 심지어 이 워싱턴에 있는 이 박물관 이런 예산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이제 국회가 하원은 전원 교체가 되고 상원은 3분의 1 교체가 되는데 지난번 11월 3일 날 선거에서 많이 그 재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바지 임기를 앞두고 이 재난지원금이란 이름 안에 은근슬쩍 자기 지역구 현안들을 많이 집어넣은 겁니다. 이 대목을 조정해달라. 그리고 금액 문제는 개인적으로 재난기원금을 한 개인당 지금 주는 금액이 1인당 금액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인당 금액은 2,000달러로 3배 정도 올리는데 그 대상자는 오히려 줄여라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특히 실업수당을 남발을 하면 실업수당 때문에 오히려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민주당 선거가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 많다. 그래서 좀 부양책 안을 효과적으로 돌리자. 그래서 꼭 부양책을 받아야 될 사람은 3배로 늘리되 대상자는 줄이고 국가 재정도 생각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네, 박사님, 그런데 지금 부양책 이슈뿐만 아니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사면을 단행했고요. 베트남과 있어서는 지금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고 연이어서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한 달 앞두고 지금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목리를 좀 부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경기 부양책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자신이 가장 애국적이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려 하는 의도가 담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베트남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연일 강도 높게 지금 공격을 날리고 있는데요. 네. 어제도 베트남 총리하고까지 전화를 해서 베트남 환율 조작 그만하라 이런 강공을 날렸거든요. 자, 이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베트남을 경유해서 우회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대목이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환율을 정식으로 문제 삼고 나옴에 따라서 우리의 베트남 우회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을 앞두고 지금 대대적인 사면도 하고 있고 마지막 한 달 동안 어떤 예측하지 못할 여러 가지 정책적 선택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워싱턴에 지금 또 하나의 트럼프 리스크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끝나기 전까지 워싱턴의 이런 움직임 예의주시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워싱턴 정가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